부모님의 해올래 시작해요. 작년 초봄 산청 필봉산 자락에서 처가 장인 장모님의 해올래를 맞이하게 되었다. 3대 독자로 손이 귀한 집안이다 보니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단다. 슬하에 6남매가 모두 가정을 이루고 탈 없이 잘 살고 있으니 부모님께도 큰 폭이 아닐 수 없다. 초봄인지라 조속으로 다소 찬 기운을 느끼는 시기였지만 해올래 행사를 바깥마당에서 하게 되었다. 가까운 친지나 친구들, 동네 분들은 다른 날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대접하기로 하시고 그날은 오롯이 직계 6남매의 축하를 받고 싶으셨던가 보다. 둘째 아들의 사이로 해올래 축하주를 올리면서 각 자손들이 준비한 축하 순서가 하나하나 진행되었다. 둘째 딸인 아내는 손수 축시를 지어 낭독하고 둘째 사위인 나는 통기타를 치면서 아빠의 청춘을 열창했는데 앞으로의 삶이 원더풀 원더풀 두 분의 청춘 브라보 브라보 두 분의 생애가 되길 바랬던 마음을 담았다. 마지막 순서로 부모님께서 최고 잘한 세 팀을 뽑아 시상을 하신다는 깜짝 발표를 하셨다. 오늘의 최우수상은 가장 많은 세 자녀를 두고 귀여운 어린 자녀들을 통해 기쁨을 선사한 막내 처제 가정이 뽑혔다. 상품은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순금으로 만든 행운의 열쇠였다. 결국 누구도 섭섭지 않게 6남매 모두에게 큰 상을 내려주셨다. 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셨던 장인 어른께서는 자식들을 보란듯이 키우고 싶으셨지만 축구와 운동을 좋아했던 큰아들은 책보다는 놀기에 열중했다. 보다 못해 큰아들, 큰딸, 둘째 딸 세 자녀를 위해서 산청읍내 자취방을 얻어주시고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길 바라셨다. 어느 날 산청읍내의 읍내영화관에 엄마 찾아 산말리란 영화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삼남매는 의기투합하여 용돈을 끌어모았다. 간신히 티켓 3장을 구해서 하교 후 영화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영화 내용이 얼마나 슬펐던지 감성이 풍부했던 삼남매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다. 아직 여운이 가시지 않는 마음을 추스리며 자취방에 도착했는데 앞불싹 퇴근하시던 아버지께서 잔뜩 화난 표정으로 자취방에 앉아 계셨던 것이다. 삼남매는 심한 꾸지람을 듣고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단다. 1989년 5월 같은 대학 선후배였던 나와 아내는 선교회 간사로 있던 후배의 중매로 만나 결혼을 하게 된다. 영민한 둘째 딸에 대한 기대가 컸던 아버님은 변변치 않은 시골 총각에게 시집가겠다고 고집부리는 딸이 못마땅했지만 딸의 뜻을 꺾지 못하고 허락했는데 결혼식장에서 눈이 충혈되도록 우셨다. 결혼 전 서울에서 부모님을 뵌 적이 있었다. 대학 졸업 후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던 둘째 딸은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총각을 만났다며 결혼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자 어떻게 생겨먹은 놈인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부모님은 부랴부랴 올라오셨던 것이다. 결국 아버님께서는 딸의 고집을 꺾지 못하셨고 내 손을 덥석 잡으시더니 결혼을 승낙하셨다. 어느 해 여름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에 위치한 화계중학교 교장으로 계실 때 부모님을 찾아뵈었다. 낮에 화계장터 축제를 둘러보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학교 앞에 흐르는 화계천으로 나갔다. 아직 이른 여름인데도 낮 기온이 높아서 개천에 발을 담그고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 어머니께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말씀하셨다. 학교 관사
텃밭에 고추랑 가지, 오이, 토마토 등 채소를 가꾸기 위해 학교 시설물을 관리하는 직원에게 부산 물비료를 좀 사다 주세요 했더니 잘 못 알아듣더란다. 재차 부산 물비료요 하니까 머리를 갸우뚱하더니 한참 만에 부산 물비료요 하더란다. 어머님은 부산 물비료를 부산 물비료로 읽으셨던 것이었다. 이명박 정권 초기 감사원에서 국가유공자 중에 자격이 부적격한 공무원들을 감사하여 박탈했다는 신문기사가 크게 보도되었다. 당시 아버님께서는 설날 당직 근무를 자처하셨고 퇴근하신 길에 산청농장에 들러 짐승들 밥을 챙겨주시려고 오시다가 산비탈 응달진 곳에서 빙판에 차가 미끄러져 전복되는 큰 사고를 당하셨다. 갈비뼈와 허리를 크게 다치셔서 몇 개월을 병원에 입원해 계시게 된다. 교육청에서 명절날 당직 근무하시고 퇴근길에 당한 사고이니 공적조서를 올려서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게 되셨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하필 아버님께 화가 닥친 것이다. 관습상의 퇴근길이 아니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일로 아버님은 그동안 받은 대우에 이자까지 더해서 큰 돈을 토해내었던 것이다.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40년 넘게 봉직한 교육자의 생애에 크나큰 불명예를 안겨준 것이었다. 이 일로 아주 오랜 시간을 괴로워하시면서 고통의 나라를 술을 벗삼아 풀어보려 하시다가 병을 얻게 되었던 것 같다. 작년 가을 식사하기가 어려워 병원에 갔더니 식도암 3기란다. 거기에 위암 1기 판정까지 받았다. 자고로 암이란 심한 심리적 충격을 받았거나 큰 스트레스에 오랫동안 노출되었을 때 신체 건강에 이상을 틈타서 기형적인 세포가 급성장하여 생기는 종양인 것인데 결국 국가유공자 번복 사건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억울함을 어디서 보상받는단 말인가? 40년 교육가의 삶에 헌신한 결과가 이거란 말인가? 항암 치료를 잘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신 아버님을 엊그제 찾아뵈었다. 산청집에 누워 계신 아버님은 코에 산소 발생기 호수를 장착하시고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신다. 아내는 가방에서 큰딸내 혼례식장에서 챙겨온 음식 이것저것을 꺼내놓는다. 몸이 건강했으면 첫 번째 손자 결혼식에 꼭 참석하셨을 텐데 못내 아쉬운가 보다. 핸드폰으로 찍은 결혼식 장면 동영상과 사진을 보여드리며 아내는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다. 다음날 아침 오랜 동안 병상에 계셔서 덥수룩한 머리를 둘째 사위가 깎아드릴까요? 했더니 그리 하시란다. 목욕탕에 의자를 놓고 군대에서 후임들 머리 깎아주던 실력을 되새기며 아버님 머리를 깎는다. 이발 가구에 싹둑싹둑 잘려나가는 하얀 백발은 80생애를 올곧이 버텨온 아름다운 면류관이다. 처음에는 가쁜 숨을 몰아쉬더니 둘째 사의 손길이 머리에 닿자 평온히 잦아든다. 지금 아버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항암 치료 중에 나타난 폐섬유종이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를 잃은 나는 아직 아버님을 떠나보낼 수 없는데 이를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머리를 깎아드렸더니 조금은 어설프지만 백호 같은 기상이 살아나셔서 보기에 좋다. 나는 아버님 방을 녹화하여 들어간다. 치유사역자로 살아가는 내가 지금 아버님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아버님, 지금 가장 힘들고 불편한 게 무엇인가요? 그래, 숨 쉬는 게 불편하구나. 5월 7일 서울 삼성병원에 올라오라 하는데
항암 치료 후 몸의 상태를 보시고 폐섬유종 진행을 보려 하실 거예요. 아버님 앞으로 10년 이상 더 사셔서 손자 손녀 결혼하는 것도 보셔야 할 텐데요. 그래,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 그나저나 장모가 걱정이다. 아버님, 저에게 마지막으로 써볼 비책이 있는데 들어보실랍니까? 그게 뭔데? 말해보구마. 지금 의술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써보았지만 점점 굳어지는 폐섬유종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제가 오랫동안 많은 임상 사례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치유 방법으로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보다 더 심한 병증도 회복된 사례들이 있어요. 우리 몸을 만든 공장장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공장장에게 맡기면 어떨까요? 그동안 안구하시던 아버님은 거절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내 얘기를 경청하신다. 올라오는 차 안에서 아내와 나는 간절히 바라본다. 부디 아버님이 마음을 여시고 영적 사역을 받아들이시길. 그래서 태안에서 산천까지 이 먼 거리가 생명을 살리는 또한 영생의 문을 열어가는 복된 길이 되기를.